안녕하세요. 의료기술직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2025년 4월 19일 경북 의료기술직 문제 한번 살펴보고 이 중에서 중요한 몇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냐면요. 근데 요번에는요, 정말 신기하게 의료법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로 많이 나왔었던 게 뭔데, 감염병 예방법이 4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건 지역보건법도 4개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의료기사법이 4개나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지역보건법에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목적이 나왔고요. 그다음 또 건강실태 조사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결국 같은 조에서 문제가 이렇게 2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교수님이 문제 내시는데 우리 학생들을 좀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조금 어려웠다면 여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세대주의 신고사항이요. 대부분 의사들의 신고사항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 신고사항이 나왔던 거는 요번이 좀 처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친화 기업 인증 기준, 요번에 경기도 시험에서 건강친화 기업 인증의 인증 유효기간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바로 인증 유효기간이 아니라 인증 기준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같은 해의 시험을 미리미리 시험 본고를 미리미리 얼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목적.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줄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게 문제가 제 취향이에요. 가끔 보시면 법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저는 가로놓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로놓기에서 요 가로 안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제 취향인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 교수님은 제 취향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암관리법이요. 암관리법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좀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암 환자 의료비요. 그래서 보세요. 가로놓기 나와 있잖아요. 자, 국가와 지자체는 암 환자의 암 종류별 뭐예요? 그 암 종류별 모든을 고려해서라고 하면 임상전 병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임상적 병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게 경제적 부담 능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공중보건에서 배우셨을 텐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암 환자에게 비용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혹시 아셨다면 답을 고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 요거 유효기간 3년입니다. 근데 그 인증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7조에 있는 사항이에요. 7조에 있는 사항에 보시면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경영의 접근성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환경조성 요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쪽 부분을 시행령 7조를 다 알았다면 답을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몰랐다면 답 쓰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이요. 자, 지역보건법의 건강실태조사 이거 보세요. 또 가로놓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질병관리청장하고 시군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뭐예요? 건강상태, 건강수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감이 잡히려나? 이게 건강수요, 건강상태? 근데 하여튼 건강상태가 답입니다. 그리고 건강상태 및 무엇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기서 좀 좌절하겠네. 이게 감으로 안 잡히거든요. 결국 건강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건강 상태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상시에 언급을 좀 해드렸거든요. 요거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실태조사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가로놓기가 나올 줄은 또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 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세대주가 신고해야 되는 사항. 그래서 요거는 무슨 법이 있냐면 자, 시행규칙, 이것도 역시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9조에 있는 사항인데 자, 신고인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와의 관계,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감염병 환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염병 환자의 주요 증상, 발병일, 요 세 개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보시면 뭐예요? 감염병 환자의 직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그래서 요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대강 하셨다면 놓치기 쉬운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7대 3의 법칙. 그죠? 그래서 한 17개는 무난히 맞으셨을 거고 3개.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2개 정도 틀리지 않았나. 결국 2개 내지 3개 정도가 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